지금 이제 피지컬 AI는 기계공학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굉장히 단순해졌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라는 걸 상상하게 되거든요. 월드컵에 맞춰가지고 라보나킥이라는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동작이 있던데 이제는 그 부분까지도 피지컬 AI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해낼 거다 보니까 도대체 우린 뭐 해야 되지? 인간이 해야 될 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작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작품은 채피라는 영화고요. 로봇들이 경찰로 인간 경찰들이랑 같이 임무를 해내는 그런 환경이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무 수행 중에 크게 파손된 22호 로봇에 대한 얘기고요. 이 로봇들을 만들어냈던 뛰어난 천재의 과학자가 몰래 만들었던 인공지능을 22호에 넣어주면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영화의 내용이고요. 이 채피라는 녀석이 깨어나서 직접 보고 움직이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갱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갱들을 따라하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껄렁껄렁한 행동을 하기도 하다가 이제 창조주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교정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게 아마 피지컬 AI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피지컬 AI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카카오벤처스 대표 준이고요. 이 시리즈는 오늘의 기술로 내일을 관찰하는 시간, 미래관찰자의 실험실입니다. 피지컬 AI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일반 AI랑은 뭐가 다른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요새 사실 AI들을 너무너무 많이 쓰시잖아요. 보고서도 작성해주고, 최근에는 뭐 코딩도 하고, 심지어 요새는 이제 에이전트라는 걸 통해서 아주 복잡한 큰 덩어리의 일을 맡기고, 알아서 결과물도 만들어내는 이런 걸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는 결국에 모니터 속에 있었던 AI가 세상 밖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을 생각해보면 기존의 이제 AI라면 CT를 찍으면 그 영상을 이제 보고 분석하고 진단을 내려주는 거에서 이제 끝난다면 피지컬 AI는 이제 직접 수술실에서 메스를 들고 수술까지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그냥 처리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직접 판단을 하고 뭔가를 하는 그걸 이제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공장에 이미 있는 로봇팔 같은 모습이 더 떠오르거든요. 그런 로봇이랑 피지컬 AI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저도 이제 로봇 박람회 같은 걸 몇 년 전에 가면 산업역에서 쓰이는 로봇팔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아주 큰 이제 자동차 공장에서 강판들을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옮기는 데모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눈을 감고 그냥 코딩된 대로 명령을 주어진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강판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옮기는 건 굉장히 잘하지만 자동차에는 사실은 케이블들이 거의 수 킬로미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혹시 뭐 조금 케이블이 꼬인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대처하고서 이런 걸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피지컬 AI라면 눈을 뜨고 생각하고 또 움직이는 생명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해도 당연히 그럼 꼬인 케이블을 다시 풀기도 하고 이런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상황을 해석하는 지능이 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현실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존의 로봇팔과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게 왜 갑자기 이제서야 가능해진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게 지금 가능해진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눈을 감은 기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눈을 뜨게 하면 이 세상에 대한 설명을 A부터 Z까지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얘가 얼마나 딱딱한지, 얼마나 무거운지, 표면은 얼마나 미끄러운지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해야 되고 중력도 있고 마찰력도 있고 이런 걸 모두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면서 할 수가 없다 보니 차라리 그냥 넌 눈을 감고 시키는 것만 빠르고 정확하게 하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많이들 쓰시는 LLM이라고 불리우는 AI, 이 친구가 세상에 텍스트화된 것들은 모두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눈을 뜬다고 했을 때 새로 가르칠 필요가 없이
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능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달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령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당연히 그에 맞는 킴과 판단을 하는데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해낼 수 있는 기술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은 있으나 달걀을 살포시 잡는 이런 그 제어를 할 수는 없었다 보니까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고가의 연구를 하고 만들어진 로봇들일 텐데 이걸 현실 세상에서 넘어지고 부셔지고 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는 정말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일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 환경 속에서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로 엣지 케이스들을 이제 실제로 겪어보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에서야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떠오르거든요. 이런 게 피지컬 AI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그거는 가장 상징적인 피지컬 AI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다리가 없이 그냥 바퀴를 달기도 하고 카메라만 달리고 이 몸통까지만 끊어서 만들기도 하고 사실 본질적인 거는 좀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PC나 모바일에 있던 AI가 현실로 나와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주행차 아니면 물류에서 쓰이는 드론 이런 것들도 형태는 전혀 다르지만 피지컬 AI의 이제 다른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가서는 팔이랑 거의 유사하게 생긴 날아다니는 정찰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혈관 속을 타고 다니는 뭐 나노 드론 이런 것도 만들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전부 다 이제 피지컬 AI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피지컬 AI 기술들이 실제로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새 유튜브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너무 현란한 데모 영상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월드컵에 맞춰가지고 라보나 킥이라는 굉장히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동작이 있던데 그런 걸 하는 걸 한다거나 또 재밌었던 거는 나 물 좀 가져다 줄래? 했더니 냉장고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내려주는 뭐 이런 영상들도 하고 덤블링하는 영상들도 하고 이런 너무 놀라운 데모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당장 최소한 뭐 올해 안에라도 우리 집에 로봇 하나는 들여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배터리와 에너지 효율 측면이에요. 데모 영상을 찍을 때야 당연히 짧은 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 업무 시간을 이제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이제 첫 번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외 상황 처리 능력인데 현실로 와보면 공장이라고 치면 어떤 뭐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동선이 꼬일 수도 있고 작업하던 것들을 여기저기 놓으면서 이걸 피해가야 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영상들도 보면 딱 멋있는 장면 보여주고서 메이킹 필름을 뒷부분에 보여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실수들을 하면서 마지막 그냥 하나의 이제 이걸 찍기 위해서 그 트라이얼 에러가 엄청나게 많았던 걸 보여주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그 문제의 단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유지보수하면서 쓰는 게 얼마나 저렴해지냐.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더 저렴해야지 가능할 텐데 아직 그 단계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이제 피지컬 AI는 인간처럼 이제 아무 곳에나 툭 던져놔도 알아서 일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은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한 현재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피규어 AI가 그 헬릭스 03이라는 모델 가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200시간 동안 물류를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실제로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느냐를 어느 정도는 또 증명해낸 거라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가 예전부터 수많은 로봇들을 보여왔었는데 가장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 로봇을 보면 기계공학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굉장히 단순해졌네? 이거는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일 것 같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라는 걸 상상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선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주는 어떤 분야에서 가장 먼저 킬러 앱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첫 번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체하는 거에서는
이미 좀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컨트롤 로보틱스라는 그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고요. 어떤 회사냐 하면 수입할 때 이제 컨테이너에 물건들이 빠곡히 채운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가서 밖으로 빼내는데요. 당연히 그 컨테이너 속에서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고된 이제 환경일 수밖에 없다는 거 예상되실 거고, 컨트롤하는 그 패밀리는 로봇이 그걸 이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순히 박스를 빼내는 걸 시킨 대로 하는 거가 아니라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박스도 어쩔 때는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젖어가지고 뭉개져 있을 수도 있고 무게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보고선 빼낼 때 어떻게 적절히 이제 대처해야 이걸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구나를 이제 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하고 솔루션이 명확한 영역에서는 킬러 앱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래가 되게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드는 게, 그렇게 피지컬 AI가 만약에 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할루시네이션 해서 LLM들이 이상한 그 답변을 준다고 해도 한번 혼내키고 다시 시도하면 되고, 그런데 자율주행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100km로 가고 있는 앞에 물건을 피하지 않고 그냥 가도 돼 라고 생각했는데 막혀있는 벽이었다면 그럼 바로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문제이고, 그래서 결국에 가장 큰 이제 승부처는 하드웨어 만드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가혹하게 훈련을 하고 거기서 얻은 레슨 러니들을 다양한 이제 피지컬 AI의 마지막 하드웨어들한테 배포하는, 요걸 어떻게 잘 하냐에서 이제 승부가 갈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데이터는 어떻게 모으고 있는 건가요? 대표적으로는 두 개의 회사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타고 있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예외 케이스들이 테슬라가 이미 학습하지 못했었던 케이스다 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수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현실 세상 속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이제 예상하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현실 세상과 거의 동일한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걸 제일 잘할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환경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세상과 정확히 똑같은 그 가상의 세계를 만든다는 건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학습한 거가 현실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im to real 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야 라는 거가 최근에 이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간 로봇이 만에 하나 이전에 학습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그때 대응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 중에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번 의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느 이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분이 수술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다고 해서 이걸 다른 비슷한 수술을 하는 의사분들한테 알려주려면 최소한 수개월에서 많으면 수년까지 걸쳐서 다른 케이스에도 그런가 보고 논문도 쓰고 학회 가서 발표하고 발표된 걸 이제 다른 의사분들이 학습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 피지컬 AI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에 있는 이제 동일한 로봇이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다가 이거는 잘못됐다, 트라이얼 에러를 이제 거쳐서 어떤 레슨 러니들을 얻었다 하면 바로 그게 중앙으로 모였다가 동일한 로봇들에 다시 오버 더 에어로 배포가 되면서 내일 공장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는 로봇은 이미 그걸 알고 동일한 실수를 이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그런 체계가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지컬 AI가 완성되려면 어떤 기술들이 갖춰져야 하나요? 어렵잖아요. 피지컬 AI. 이해하기 쉬운 이제 비유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피지컬 AI는 그냥 사람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사실은 누워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만 눈은 떠 있고 세상을 인지할 수는 있죠. 그래서 소리가 나네, 뭐 춥네, 따뜻하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는 인지 레이어라는 게 피지컬 AI에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카메라로 센서로 내 앞에 장애물이 있네 하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단계, 그 다음에 아기가 조금 더 크면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죠. 아, 배고픈데 울까? 울면 밥을 주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인과관계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피지컬 AI도 마찬가지일 텐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인간의 명령과 맥락을 이제 해석하고 바닥의 물건을 뭐 정리하는 시퀀스를 짜야겠다라든지 이런 논리적 전략을 이제 세울 수 있는 단계가 그 다음 그 레이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뒤집기를 하고 기억하고, 처음에는 큰 근육들을 쓰는 거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점점 발달해서 이제 글씨를 쓰면서 이렇게 작은 소근육들까지도 쓸 수 있는 단계로 이제 발달할 건데, 피지컬 AI에서도 마찬가지로 액션 레이어라는 거에서 크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달걀을 짚는 소근육을 쓰는 것까지 이제 다양하게 필요한 영역에 맞춰서 발전해야 되는 그 레이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데이터 레이어라고 했는데, 학교 가서 뭔가를 배우고 만약에 어떤 영역에 이제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 뭐 대학교를 갈 수도 있고, 전문적인 영역에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기술을 쌓고 이런 걸 할 텐데, 마찬가지로 피지컬 AI도 인프라 데이터 레이어에서 많은 그 예외 케이스를 학습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제 쓰일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들어지는 요 마지막 레이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뭔가 크게 올 것 같다는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너무 좀 뜬금없고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자꾸 공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근데 임플란트 할 때 고민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제 장기 중에 뭔가가 잘 그 동작을 안 한다 하면, 그래, 인공 장기가 더 튼튼하니까 그걸로 바꿔야지는 아주 쉽게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봐도 이렇게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이거 팔을 그냥 로봇 팔로 바꿀까? 그냥 로봇 다리로 바꿀까? 이런 결정을 내가 언젠가는 하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요새 좀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소재로 얘기했었던 채피의 마지막 장면에 나온 부분이에요. 나의 정신, 마음 이런 걸 쭉 디지털화해서 스캔한 다음에 얘를 이제 새로운 로봇에다가 옮겨 심어서 그의 그 정신이 담긴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형태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꼴딱꼴딱 죽어갈 때 이제 그런 기술이 있으면 나를 백업 받아가지고 거기로 옮겨 탈까? 옮겨 타면 걔가 나인가? 아니면 내가 나인가? 그 순간 옮겨 타고 죽으면 모르겠는데 둘 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옮겨 탄 애가 아, 나만 사는 게 맞아 라고 저를 만약에 정지시키면 이건 살인인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언젠가 맞닥뜨릴 또 현실이기도 해서요. 공상이기도 하지만 또 재밌는 그 상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LLM이라고 해서 쓰는 AI가 나온 지도 불과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현실 세상에서 몸으로 뭔가 결국 해내야 되는 것들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지를 남겨뒀는데, 이제는 그 부분까지도 피지컬 AI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해낼 거다 보니까 도대체 우린 뭐 해야 되지? 인간이 해야 될 거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뭐 LLM도 쓰고 최근에 이제 코딩도 많이 해보고 하면서 이제 깨닫는 바가 있더라고요. 뭐였냐면은 좋은 툴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내가 어떤 거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서 이걸 해결을 할 거고, 근데 그 만들어낸 솔루션의 그 완성도라는 거는 어디까지 끌어낼 거고, 이런 건 결국에 이제 그 툴을 사용하는 사람의 안목이라고 저는 요새는 많이 표현하는데, 그게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결과물은 전혀 이제 다른 것들로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세상은 이 강력한 무기를 쥐고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동적인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에 그저 안주하는 이제 수동적인 인간이 될 것인가, 이제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될 텐데요. 이 피지컬 AI라는 파도 역시도 준비된 사람한테는 정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새로운 미래를 이제 개척하려는 그 꿈을 가지신 기업가 분들이시라면, 나는 이 변화의 무기를 쥐고 또 어떤 문제를 기존에 없던 수준으로 이제 풀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의 미래 좌표를 넓혀줄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